일단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제가 7월 25일날 분석했을 때 55,000원이 적정가 66,16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차트 갖고 왔던 게 뭐냐면 여기 이거 보면서 와 나 또 잘 맞췄다, 여기 66 지금 이때 분석해서 66,000원 정도 갈 것 같다는데 잘 갔다, 이렇게 해서 막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또 다시 했지. 밸류에이션을 다시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야씨 니 시차 있다고 짜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뭐라 하면은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짜맞추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아실 거예요.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리 이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이미. 20배, 23배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지금 저번에 7월 달에 분석한 거 보면 25배, 30배였어요. 근데 이게 콘주란에 대한 실적이 컨센에 많이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을 30배 주기는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제가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20배, 23배로 다운시켰어요. 그러면서 적정가는 59,000원, 1차 목표가는 71,800원, 82,600원은 2차 목표가. 근데 82,600원은 시간 조금 솔직히 걸릴 것 같고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국내 코로나가 관건이다, 국내 코로나가 괜찮아져야 얘의 주가 흐름은 좋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코로나가 빵 터졌죠. 코로나 빵 터지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죠? 제가 빵에서 올라갔다가 이 얼마야? 엄청 올라갔는데 이랬을 땐 저는 고평가라 생각하고 다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죠.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또 1단계까지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좋으면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콘주란, 리주란 다 엄청나요, 실적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자, 59,000원이었어요. 와, 근데 진짜 신의 이거는 이건 이런 건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딱 59,000원 정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적정가가 59,000원이란 말이에요. 아, 그럼 공격적인 투자는 막 많이 샀어야지. 많이 사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적정가는 얼마다? 71,800원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얘가 만약에 그러면 이제 71,8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면서 50% 매도할 건지 100% 매도할 건지, 이거 50% 매도만 하고 나는 82,600원까지 기다려 볼 건지, 아니면 다 매도할 건지, 아니면 또 추가로 매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코로나만 괜찮아지면은 아무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요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기존에 안내드린 거라서 촌놈이 계속해서 뭐 이전에 그랬다는데 이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방송 편집본이라고 해서 재생 목록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거기서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라고 어차피 썸네일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 라방 편집본도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보시고, 제가 어떻게 팔로 파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E 솔루션이에요. P&E 솔루션. P&E 솔루션도 맞죠. 저희 초반에 막 13,000원일 때 제가 분석을 했고, 적정가는 13,800원인데 목표가로는 한 18,6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1차 목표가로 굳이 따지자면은 17,500원에서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그 18,600원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고, 와 이거 맞췄다 막 자랑했어요. 맞췄다 자랑하고, 이때 주가가 21,150원. 21,150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17,800원이 적정가다. 그러니까 적정가보다는 지금 이제 높아졌다. 근데 목표가는 22,200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가 딱 이때 제가 분석한 거거든요. 이때 분석했는데 훨씬 더 잘 갔어요. 그죠? 22,000원보다 더 잘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000원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적정 목표가 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해서 만약에 올라갈 룸이 더 많다 이러면 뭐 분할 매도, 올라갈 룸이 없다 그럼 전량 매도,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그걸로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떨어졌어요. 얘네들 컨센이 떨어졌거든요. 컨센이 보면은 원래는 2020년도에 224억 정도 나올 거라 그랬는데 지금 187억밖에 안 나옵니다. 훨씬 더 떨어졌어요. 2020년도 예상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적정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 적정가는 17,800원이었는데 이때 적정가는 16,800원이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1차 목표가 21,700원, 2차 목표가 27,000원. 근데 얘는 엄청 오래 걸려요. 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21년도 예상 실적이 찍혀져 있거든. 가지고 제가 밸류에이션을 했거든. 2021년도 실적이 찍히려면 한참 남았거든. 그러니까 그 2021년도 실적을 활용한 밸류에이션의 목표가는 한참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15배는 한참 더 오래 걸리지만 제가 밸류에이션을 보수적으로 줬잖아요. 12배.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21,7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식으로 이제 P&E 솔루션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까지 보면 딱 21,000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얘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얘는 이거 퍼도 안 바꿨어요. 그죠? 10배, 12배, 15배, 10배, 12배, 15배, 10배, 12배, 15배. 컨센을 제가 손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분석했을 때 적정가는 21,100원이다.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그죠? 나는 한 장기로 한 1년 정도 생각하면서 27,000원 보고 갈 건지, 전기차나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베팅을 해볼 건지, 아니면 21,000원 지금 적정가 왔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내가 아는 게 몇 개 더 있으니까 다른 거에 얘는 매도하고 다른 거 한번 사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든지, 이런 거는 성향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P&E 솔루션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따 빠르다. 그죠? 이거 말씀드렸고, 얘도 똑같아요. 지금 상반기 때 56억을 했고 3분기 예상 실적은 19억입니다. 그럼 이 19억이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P&E 솔루션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이제 10월 15일까지 P&E 솔루션 그 3분기 분기 보고서가 뜰 거잖아요. 그때 이제 19억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못 달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이거 두 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75억이에요. 근데 지금 75억인데 20년도 컨센 같은 경우에는 187억이거든. 그러면은 거의 뭐 110억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4분기 때 얘네들은 거의 다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1, 2, 3분기 실적 찍히는 게 적어도 낮아도 1년치로 봤을 때는 찍힐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110억은 좀 무리일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페니 솔루션도 이렇게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볼 거예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업데이트 계속해서 이제 봤던 거고, 2차 때 뭐 또 맞췄다고 자랑했었어요. TCK보다 잘 갖다 맞췄다 막 자랑했고, 이때 24,800원이 적정가였고 목표가가 27,3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27,300원이 목표가였는데 이날 제가 이제 평가를 한 거고 28,000원 넘게 갔어요. 그죠? 27,800원까지 갔어요. 그 다음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얘도 똑같아요. SIC 링이라고 이번에 신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21년도 제가 컨센을 이번에 갖고 오다 보니까 이 21년도 컨센의 그 SIC 링 매출이 좀 어느 정도 가미가 됐어요. 이게 녹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12배, 15배를 줬는데 목표가나 적정가를 줄 때 12배를 그대로 주기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실적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성장성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11배를 주는 게 적정가가 맞을 것 같더라 싶어요. 12배도 좀 높아요. 그래서 11배 적정가는 23,600원. 23,600원 밑으로는 그러면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하나머티리얼즈 좀 사봐도 되겠지. 근데 아무튼 내년까지 해서 천천히 보면은 31,4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IC 링을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수익성도 좋고 매출도 잘 나오고 이러면은 하나머티리얼즈 잘 갈 거예요. 아무튼 쭉 떨어졌죠. 이게 왜 떨어졌냐? 그 라방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미 시장에는 다 파다하다라고 했어요.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쭉 떨어졌는데, 근데 이러면서 또 제가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4분기 실적은 좋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았다가도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니까 주가 흐름은 지금부터는 또 더 좋겠죠. 그니까 23,500원 이하로는 크게 매수를 하고 31,000원 생각하면서 천천히 매수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하나 이슈였던 게 뭐냐면 S사에서 세메스가 하나머티리얼즈를 인수하겠다라는 루머가 갑자기 터졌어요. 그러면서 한번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무마돼가지고 떨어졌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머티리얼즈 밑에 하나마이크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를 매각한다는 거는 하나머티 그룹을 다 매각한다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 완전 회장이 대표가 나는 이제 속세를 떠나 자녀들한테도 내 그룹을 안 물려주고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만 해야 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니까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애 밑에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구조긴 해요. 근데 굳이 하나 그룹에서 왜 매각을 할까라는 궁금은 한데, 뭐 값을 더 많이 쳐주면은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루머로만 끝나고 그 이노메트리처럼 뭐 더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세메스 인수가 또 거론이 되면은 35,000원도 갈 수 있고 4만원도 갈 수 있죠. 삼성 관련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31,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제 그 실적 업데이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모티 리얼즈도 이 정도만 하면 끝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그래도 제가 원래 천천히 이야기하면 좀 루즈해지는 감이 있어서 이 정도 말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힐라홀딩스네요. 힐라홀딩스. 제가 7월 10일 날 말씀드렸고 그때 36,400원이었으며 적정가는 32,600원이고 공격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4,000원, 2차 목표가 53,000원, 국내 코로나가 잘 빨리 마무리가 되면 44,300원, 미국까지 괜찮아지면은 53,100원, 그리고 66,400원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지금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니까 당연히 힐러홀딩스가 못 갔지. 국내 코로나랑 미국 코로나가 괜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불어 아큐시네트는 골프니까 이 골프 쪽이 풀려야 이 휠러 오딘스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평가 이야기할 때 뭐 아큐시네트 지분 가지고 저평가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휠러 홀딩스의 실적은 아큐시네트의 지분 가치가 아니라 아큐시네트의 실적이 올라가야만 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10일 기준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뭐 32,600원이 적정가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때 제가 다뤘는데 와 여기 봐봐요 여러분. 더 내려가긴 했지만 딱 32,000원 부근까지 떴었잖아요. 이때 많이 매수했으면은 많이 올랐겠지. 이게 오른 이유가 뭐냐? 아큐시네트 쪽 이제 그 미국에서 골프를 금지했다가 골프를 재오픈했는데 그때 보니까 7월, 8월 지금 아큐시네트 실적 반등세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 힐러홀딩스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아졌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힐라 브랜드도 좀 좋아지겠네? 이런 부분이 힐러홀딩스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여력이 되는 거죠.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오, 얘는 46,000원. 국내 코로나 괜찮아지고 아큐시네트 실적만 올라가면 46,900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 주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잠시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디스럽터 그 휠라 브랜드의 신발이 되게 잘 팔리면서 수익성이 되게 개선이 됐는데 이게 하이엔드 쪽, 이게 좀 수익성이 높은 쪽이었다고 해요. 근데 디스럽터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행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 믹스에 대한 좀 훼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힐러홀딩스 주주분이라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힐러홀딩스에 투자한다면 꼭 아큐시네트의 실적이랑 IR 자료는 꼭 보세요. 이거 안 보고 투자하면서 제 영상 보신다 이러면 이제 구독 취소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혼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직접 딱 대면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뭐라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비대면이니까 우리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다 진짜 근로소득이잖아요. 여기 보시는 분 90% 이상은 근로소득 아니신가요? 사업소득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서 일한 돈 정말 투자 잘해서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한 기업은 꼭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힐러홀딩스까지는 끝났고 일단 지누스 먼저 보겠습니다. 지누스는 항상 똑같아요. 얘 일단 틀렸다고 봐야 되긴 하죠. 보면은 76,100원이 적정가고 109,000원이 목표가다. 이때 81,200원이었어요. 81,200원이었는데 이거 보면 기가 막히긴 해요. 지금 여기 최저가가 78,000원이거든요. 떨어졌다가 결국엔 올라가. 76,000원이 이 기관들도 아는 거야. 밸류에이션 하시는 사람들은 76,000원이면 매우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안 올랐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X라고 할 수 없는 게 여기 사실은 X 했다가 제가 지웠거든. X 아니야. 왜? 내가 뭐라 그랬는데. 여기는 안 했지만 그 영상 업로드한 거 보면은 지누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노이즈가 풀려야 이 종목이 확실히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반덤핑 이슈가 사라지면 이 지누스 잘 갈 거예요. 두고 보자고. 지금 안 오른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 내가 다 메모해 놓을 거야. 데스노트에.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다고 또 뭐다? 사면 안 돼. 알죠?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고. 근데 오르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예측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누스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안정적인 투자. 제 지인이 물어본다고 하면 상승폭은 지누스가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그냥 보통 지인이 물어보면은 주식 종목 잘 추천 안 하거든요. 왜냐면 시달리거나 잘 안 올랐을 때 시달리거나 손절당해. 그니까 안 알려줘요. 근데 간혹 가다 꼭 무조건 오른다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나?
아무튼 그런 건 알려드리는데 지인이 최근에 막 물어본 사람들한테 지누스 사라 그래요. 근데 지누스 사라 하고도 83,000원대도 사라 그랬고 85,000원대도 사라 그랬는데 산 사람도 떨어져가지고 이미 좀 시달리고 있어. 근데 걱정 안 해요. 지누스는 노이즈만 없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누스. 틀렸음 인정. 그래도 변명해야지. 맞죠? 변명은 해야지. 할 건 해야지. 자랑하는 만큼 변명도 해야지. 노이즈 해결 시점이 반등 시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도 아니고 이야기했다. 이렇습니다. 지누스 딴 거 없어요. 왜냐? 실적 나온 것도 없고 단어 바뀐 것도 없어. 얘는 성장성은 무조건 있고 이것만 되면 없어요. 그래서 지누스 아무튼 지누스 요청하신 분은 별거 없어요. 그냥 걱정 안 하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끝. 너무 날로 먹나요? 10월 27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1차 결론이고 1차 결과고 그게 아무튼 계속 바뀔 건데 아무튼 1차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27일 저도 보고 있어요. 좋을 거예요. DB 하이텍 볼게요.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초반에 말씀드릴 때 34,500원이었고요. 34,500원이었을 때, 적정가 38,000원이다. 졸라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1차 목표가 42,000원, 2차 목표가 43,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42,000원, 3,000원까지는 안 갔고, 이때 분석을 했는데요. 이때 분석을 했는데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와리가리. 근데 얘도 좋아요. 왜냐? 제가 여기서 뭘 드렸냐면은, 공장 증설이 중요한데 공장 증설을 하면 얘네들의 밸류는 업될 수밖에 없다. 12인치면 최고고 8인치라도 좀 아쉽지만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 8인치 공장 캐파를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스로. 그래서 8인치일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8인치 공장 증설을 하면 얘네들의 밸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동률은 계속해서 100%풀 캐파 돌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그 DB 하이텍을 하시는 분들은 웨이퍼 가격,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웨이퍼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들의 실적 수익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웨이퍼 가격에 대한 부분에 그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8인치가 언제 구체적으로 나와서 공시가 되고 그 캐파가 확보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팔로우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안 나와도 10배 했을 때 47,000원 정도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못 갔어요. 잘 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밴드에서 계속 물려있긴 한데 47,000원 갈 것 같기 때문에 42,400원이 적정가고 촌놈 템플릿을 활용하면은 지금은 매수하는 가격이 맞긴 하네. 그냥 이 뜻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47,000원 DB 하이텍도 솔직히 죄송한데 DB 하이텍 진짜 뭐 없어요. 같이 올리기도 뭐하네. 이거는 영상 올리기도 뭐해요. 그렇습니다.